네, 고등학교 시절부터 4년여 동안 자신의 은사를 스토킹해오다가 결국 잔인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네, 이승훈 기자와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징역 35년이라 이 법원의 양형 배경이 궁금한데요. 이례적으로 이렇게 중형을 선고한 이유는 뭔가요? 네, 35년형이면은 단기범에 대한 유기징역형으로는 최대치에 해당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잔인한 범행 수법과 함께 숨진 피해자가 4년 동안 겪었을 끔찍한 고통을 감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뉴스 따라잡기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까지 극심한 고통을 남기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상가 건물에서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해 12월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15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 유모 씨. 살해된 여성은 유 씨가 고등학생 시절부터 흠모해왔던 한모 씨였습니다. 사건은 4년 전으로 거슬러 갑니다. 당시 고등학교의 상담교사였던 한 씨에 대한 학생 유 씨의 구애는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도를 넘는 유 씨의 집착은 학교에서도 심각하게 여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학교 측에서 가족분들한테 이 학생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한 게 맞는 거예요? 네, 그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퇴한 거고요. 그 학생 부모님이 다 압니다. 학교를 그만뒀지만 유 씨의 일방적인 행동은 계속됐습니다. 자신과 한 씨가 사귀는 사이라며 주변 사람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한 씨가 화를 내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오히려 한 씨를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한 씨는 이런 상황에서도 제자를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병원 치료를 받도록 권유했다는데요. 이후 유 씨는 3개월 동안 병원 치료를 받은 뒤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유 씨의 이런 행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학 가서도 메일로는 계속 그런 협박을 하고 싶더라고요. 보니까 떠났으니까 그거 없겠지 했는데 메일로 수백 통의 메일로 협박하고 계속 그렇게 했더라고요. 한 씨가 이메일과 SNS를 폐쇄하자 다른 사람의 행세까지 하며 연락처를 수소문한 유 씨. 선생님이 결혼한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듣고부터는 유 씨의 언행이 더 폭력적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이메일을 통해 수백 차례 협박글을 보냈고 한 씨의 홈페이지에 심한 욕설과 살해 경고 메시지까지 남겼습니다. 피해자 한 씨의 삶은 더욱더 피폐해졌습니다. 그렇게 고통받은지도 몰랐어요. 조카도 보니까는 신경치료를 받았더라고요. 조카가 워낙 말이 없는 애라서 이 정도로 힘들었는지. 견디다 못한 한 씨가 스토커로 신고하겠다는 말을 하자 가해자 유 씨는 결국 한 씨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하는 데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지난달 28일 법원은 재판에 넘겨진 유 씨에 대해 이례적으로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0년 살인죄 양형 기준을 최고 50년으로 올린 이래 단일 사건으로는 최장기 징역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장래를 생각해 피고인의 행동을 상당 기간 참아왔고 그동안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중형을 선고를 하되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는 일단 그 가해자의 나이를 먼저 고려를 했을 것이고 그 대신에 이제 그 형기가 일반적 유기징역형으로 하기에는 너무 이제 죄질이 무겁다. 아마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작진이 접한 한 스토킹 피해자는 자신의 삶이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또 지옥에 살고 있는 것 같다고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처벌은 어떨까요? 40대 여성 김모 씨, 우연히 알게 된 남성의 1년 넘는 스토킹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우리 집에 속옷도 없어지고 나중에는 우리 현관 알루미늄 샤시문 있잖아요. 이 유리를 깨고 들어와가지고 칼을 들고 거실에 앉아있는 그런 장면도 있었고 집을 떠나 찜질방 생활을 하고 직장까지 그만둬야 했지만 스토킹의 고통에서 쉽게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친구 집에 가서 갈 때도 있었고 또 그것도 안 되면은 찜질방 가서 갈 때도 있었고 그렇게 또 한동안
넘게도 뜬금함에 잔 적이 있었어요. 경찰도 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눈을 좀 지켜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 있을까지 뭐 순찰 돈을 시킨 이외에는 개인적인 그거는 뭐 해줄 수 없다. 상당수의 스토킹 피해자들은 만남 요구를 거절한 뒤 가해낭성으로부터 심한 협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현금 같은 거 이게 구입해가지고 내가 니네 집 찾아간다 하고 해가지고 뭐 그래서 이동하면서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이제 피해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을 위협하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문자, 전화 합쳐서 아마 한 200통씩 온다고 그러더라고 딸이. 나한테도 문자 보내고 나한테도 협박해. 혹시 나와서 튀어나올까봐 진짜 이 심장이 진짜 막 오그라드는 것 같아. 얼마나 괴로웠으면 내가 이 차를 받겠어. 아빠가 저기 니하고 내가 죽이면 내가 감옥 간다 막 이런 식으로 막 계속 하는 거야. 피해자와 가족들은 매일매일을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스토커들이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 감가를 하는데 이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힘들지에 대한 생각은 안 하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가 알리고 싶고 이런 것만 집중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공격적인 행동인데 그게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에 비해 처벌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현재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 조항으로 처벌이 가능한데 고작해야 벌금 8만 원, 스토킹 형태에 따라 협박죄나 폭행죄, 주거침입죄 등의 법률을 적용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증거가 없으면 적용하기 힘듭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스토킹 피해를 예방하고 실제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스토킹 방지법이 제정이 돼서 그 법에 따라서 체계적인 처벌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스토킹 피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해자 처벌 강화 법안과 스토킹 방지 법안이 발의됐지만 몇 년째 국회에서 낮잠만 자고 있습니다. 35년의 중형을 내린 법원의 스토킹 엄벌 의지가 또 주목되는 이유입니다.